네, 반갑습니다. 볼균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커피 한 잔. 그 우리 저기 채널 구독자분 한 분께서 이제 리뷰 영상 있잖아요. 영화 속이나 드라마의 액션씬 리뷰 이제 댓글로 원하는 거 달아주시는데, 저번에 그 홀리랜드인가 만화책 저도 그거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 지가 오래돼서 그거는 조금 일단 미루고, 넷플릭스에서 마이네임인가,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이제 아버지가 마약 조직 뭐 그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살해당했는데 이제 복수를 꿈꾸면서 이제 그 마약 조직에 가서 훈련을 받고는 경찰에 투입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아르니스 칼리, 아르니스 이제 기술이 나오는 것 같다고 좀 액션을 분석해 달라고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어제 잠깐 봤거든요. 자기 전에. 그게 저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시리즈더라고요. 드라마처럼. 그래서 1, 2화 봤어요. 1, 2화. 2화는 보다 말았고 억지로 봤어요. 너무 일단은 뭐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개연성이 너무 떨어져서, 액션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그래서 논리적 개연성이 저는 너무 떨어지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다가 본 만큼 1화, 2화 액션 리뷰를 해드릴 텐데, 제가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개연성이란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늘을 날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막 인간 이상의 힘을 발휘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뇌에서 뭐, 무언가 어떤 화학적 작용이 뭔가 변이를 일으켜서 뭔가 했다. 이러면 근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 아니면은 뭐, 국가 단위에서 이제 초인, 이제 군인, 이제 프로젝트에서 약물을 통해서 뭔가 인체가 강화됐어. 그래서 이제 초월적인 힘을 발휘해서 뭐 벽을 부순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개연성이 있는데, 아무 그것도 아닌데 일반 인간이 막 칼날 전문가, 도검류 전문가의 칼날을 막 수시로 피하면서 막 세 명을 다 제압해. 이거는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 개연성이. 인간 범주 내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제 그 도검류 전문가를 상대로는 맨손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적 개연성이 없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그래요. 이 지금 마이네임이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이 액션을 자문하거나 만든 분이, 제가 전에 제일 황당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도 이제 그 베가본드라고, 그 이승기 씨가 나온 거. 그 총기류는 제가 모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무슨 무술 종합 18단 그런 개념 없다 했죠 제가. 이제 그게 논리적 개연성이 없는 거고, 사실은 무술가가 제대로 자문을 안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네임도 제가 보면서 계속 이제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액션 씬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진짜 실제 리얼한 무술 장면을 넣으면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요. 이제 종합격투기처럼. 근데 뭐 종합격투기의 1대1 스포츠니까 이제 뭔가 그런 긴장이 유지되지만, 난전에서 실제 필드에서 난전에서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드라마상 좀 화려한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화려한 부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체급에서 여자분들은 남자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체 구조상 여성분들은 골격 구조가 중심이 아래로 낮게 설정이 돼 있고, 골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때문에 내구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복싱, 킥복싱을 놓고 봤을 때 동일한 체급의 남자 여자라면 여성분이 남성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유도나 주짓수 같은 거, 그라운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이제 무언가 하는 거.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 수준이면 그것도 힘들어요. 예를 들면 유도나 레슬링이라 칩시다. 예전에 이제 그 정찬성 선수 스승님이죠. 그 코리아 탑팀의 그 선생님, 전찬열 선생님인가? 이분이 이제 그 엘리트 레슬링 선수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종합격투기든 레슬링이든 힘 기술 이렇게 간대요. 그러니까
기술이 동일하면 힘이 센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에? 근데 같은 힘인데 기술의 우위가 차이 나면 기술의 우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슬링도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래도 동일한 내구력과 동일한 힘이라는 전제로 했을 때 기술의 우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여성분들을 좀 지도해 본 사람들은, 무술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스파링 중심. 시연용 합을 맞춘 거는 전혀 몰라요. 여성분들의 내구력이나 이제 실제 스파링 시에 어떠한 남성과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제 시연용 있죠. 합을 맞춘 형태, 뭐 칼리를 할지라도 막 합을 맞춰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몰라요. 스파링으로 실제 지도를 오랫동안 해보면 이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도도 그렇고 아까 이제 전찰선 그 선생님처럼 레슬링도 그렇고 유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 수준대라면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더군다나 유도나 주짓수라면 여성분이 그나마 뭔가 동일 수준 하에서도 뭔가 여지가 생기지만 타격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내구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구력에서 펀치에 실리는 힘이나 내구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 부분이 되게 깡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복싱 챔피언 있잖아요. 최은미 선수인가? 이분 보면 이제 이 지방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근육질의 골격이 남성처럼 그래요. 이 지금 종합격투기 외에 또 보면 그 양감독 TV에 그 UFC 진출한 우리나라 종합격투기 여성분 있잖아요. 이분도 골격 구조가 보면 남성처럼 딱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육 함량이라든지 지방이 웬만한 남자 경량급처럼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성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분 보면 그냥 제가 보면 딱 몸 자체가 여성분인데 운동 안 한 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그 이제 옛날에 이시영 씨 그 저기 복싱 했죠. 근데 그분은 일반인인데 취미로 한 거고. 그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지금 종합격투기 식으로 이제 깡패들이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 조직에 이 고등학생 여자애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는 마약 조직 내에서 이제 조폭들을 양성하는데 종합격투기식으로 양성을 해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기술적 차이가 일단 우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체중이 지금 남자들보다 훨씬 깡말랐어요. 이 여자 주인공분이. 맞잖아요. 그런데다가 유도나 주짓수 같은 형태의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타격이에요. 타격. 기본적으로 복싱이나 킥복싱과 같은 형태. 주먹이나 발차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나오는 상대방 조폭들은 그 종합격투기식으로 하는 훈련하는 조폭들도 보면은 체중이 크고 골격이 크고 체중도 많이 나오고 훈련도 제대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자마자 단기간에 절대 안 돼요. 타고난 반사신경이 종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봤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딱 좌절감이 들어요. 저도 이제 검도할 때 한번 보고 맹호부대에 있을 때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그랬거든요. 이 친구들은 진짜 같은 인간인데도 타고난 습득력이나 반사 능력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술은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다 메꿔줘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그 이제 훈련 같이 받는 사람들이 다 조폭들이에요. 조폭들이니까 일단은 중고등학교 때 일진 행세 하던 놈들이고, 그리고 싸움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죠. 거기다 와서 종합격투기 훈련을 제대로 받고 체중도 훨씬 많이 나가죠. 맞죠? 맞잖아요. 근데 여고생이 그 전에 뭐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여고생이 들어와 가지고 단기간에 우승까지 하거든요. 난전 속에서. 불가능해요. 그 막 액션씬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그러면 드라마 볼 때, 드라마나 영화 볼 때마다 재미가 없고 그냥 피식거릴 건데, 거기 보면은 막 빡빡 맞잖아요. 맨손으로. 여기나 이런데 맞으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실신해도 실신했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요. 그리고 일단 체력이 저렇게 난전해서 맨 마지막에 서로 일렬로 쫙 쌓아놓고 막 난전해서 붙어가지고 이제 최후에 살아남는 사람까지 막 난절 벌이는데 체력 소모가 무지막지해요. 1대1로만 해도 체력 소모가 엄청난데, 예? 중간에 휴식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한 3분만 뛰어보세요. 종합격투기 왜 그 종합격투기 훈련하는 분들이 체력이 괴물들이란 말이에요. 체력 훈련이 특수부대는 웬만한 특수부대는
체력에서 그 명함도 못 입어요. 솔직히 말하면 엘리트 체육인들한테 진짜 훈련량이 완전 거의 살인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1라운드 5분 3분 뛰는 거에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는 휴식 시간 가지고 또 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보면 그냥 난전이야. 난전인데, 그리고 그만큼 훈련을 받은 사람들끼리 조폭들이 난전을 벌이는데, 여성분이, 그리고 지방이나 체중이 전혀 없이 깡마른 여성분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승을 한다고요? 그 전에 제가 볼 때 타격 맞았을 때 이미 실신하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압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논리적 개연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차라리 조폭 훈련소의 주 종목이 레슬링과, 아니 뭐 레슬링, 유도, 그다음에 주짓수 계열이었다면, 그라운드 계열, 테이크다운이 그라운드 계열이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다음에 여성 주인공분이 그 UFC에 보면 종합격투기 선수도 있죠. 여성분들. 그 종합격투기의 UFC 여성분들 보면 그냥 웬만한 경량급 남자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육하고. 그런 여성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가망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예. 근데 저렇게 깡마른 사람이 그 다음에 운동 뭐 취미로 이제 무술 좀 하다가 와서는 저 조폭들, 저기 엄선된 조폭들이 종합격투기 훈련하는데 와서 단기간에 따라잡아서 우승한다고요? 택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마약 조직 두목으로 나오는 사람도 문제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와서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혼자서 연습하는데 와서요. 와가지고 자세를 잡고 있는 부분도, 그거는 상세히 분석하면 좀 어이가 없고, 근데 뭐 급소를 노려라, 너는 여자니까 힘이 딸리니까 급소를 노리는 게 좋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 제가 군인들 있죠, 군인들 특수부대 전역하신 분들 중에 일부, 극히 일부 분들이 우리는 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급소만 노려요 이래요. 급소만. 근데 실제 그 전국구 있죠, 이 좀 실전 경험이 많은 조폭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 급소만 노리게 되면, 급소는 사람이, 내보세요, 내 급소라는 건 내 인체에서 가장 취약점이죠. 눈도 그렇고 요 코도, 인중도 그렇고 요 복부도, 요 명치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기를 방어하게 돼 있거나 빠르게 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체 구조가요. 그리고 급소만 노리게 되면 공격이 단조로워져요. 그래서 예측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예. 훨씬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급소를 노리는 건 중요하지만, 급소만 노리게 되면 공격이 단조로워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방어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급소만 노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만약에 실전 경험이 아주 풍부한 저런 전국구의 마약 조직 두목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관절기나 그 다음에 이제 유도, 레슬링, 이제 주짓수와 같은 관절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을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격은 보조로만 하고, 타격은 보조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여경분들을 위한 무술 수련 방법에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여경분들은 타격을 하긴 해야 돼요. 좀 배워보긴 해야 돼요. 이제 킥복싱이나 이제 복싱도 여성분들. 왜냐면 일단은 공방의 이치를 알아야지만 상대방이 어느 타이밍에 주먹을 날리거나 발차기를 날릴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공방의 이치가 어느 정도 체득이 돼 있으면 그거를 공격이 날아올 때 디펜스를 하면서 테이크다운이나 주짓수나 유도 기술을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복싱이나 킥복싱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이, 여성 유도가가 이 타격과 그라운드를 적절히 혼합한 종합격투기를 배운 조폭들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 조직 두 명이 정말 실전이 풍부하고 이제 조언을 해준다면 급소를 노리라고 하면 안 돼요. 급소를 노리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네가 와서 이제 복싱이나 킥복싱은 어느 공격의 타이밍을, 공격을 날리고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만 익히고, 바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유도나 레슬링이나 주짓수 같은 계열 쪽으로 파고들어야 된다고 조언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주짓수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에 얘기했지만 주짓수는 1대1 스포츠, 무도 스포츠로는 제가 볼 땐 거의 최고급이에요. 그러니까 주짓수인데 제가 이제 아는 그 PTTA의 교관님 한 분이 해경 특임대 소속인데, 이분이 복싱 아마추어 우승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칼리도 교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주짓수도 블랙벨트 1단인가 2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복싱을 이제 한 분이라서 어느 정도 타격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가 가능하면서 바로 넘어뜨려서 주짓수를 쓸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이러한 형태로 갔어야 돼요. 예. 근데 주짓수가 너무 좋은데 너무 이제 정말 최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사람이 주짓수를 하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짓수는 문제가 뭐냐면 난전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 다대일 상황에서는요. 난전에서는 그냥 발을 밟혀요. 그래서 1대1 상황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또. 근데 조폭들한테는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조폭들은 그 전국구 정도 되는 조폭들은 어떤 걸 선호하냐면 검도나 씨름이나 씨름 되게 선호해요. 씨름 얘기 들어보면 씨름 그 다음에 유도나 그 다음에 레슬링. 예. 그러니까 유도나 레슬링이나 씨름은 일단은 순간적으로 넘어뜨린 다음에 지면을 활용해서 넘어뜨려서 충격량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챌 수 있으니까 난전에서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맨손인데 다 같은 맨손인데 내가 한 명이고 저쪽이 2명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국구 조폭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 하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좀 약간 열을 냈는데 일단 논리적 개연성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이 드라마에 무술을 자문한 분이 실력 여하를 떠나서 이 일반 여성분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파링 중심으로. 네, 제 생각에는. 알면은 이렇게 이 개연성을 안 만들어요. 제가 말한 형태로 개연성을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을 그나마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유도, 레슬링, 주짓수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맨손일 때는. 그래서 여성분이 남성보다 이제 우월적 그 어느 정도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건 사실 무기술이에요. 그래서 검도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여성분이 죽도로 때려서 정확하게 공격이 이루어지면 한 판, 남성분도 한 판 똑같아요. 왜? 어차피 여성분이나 아이가 휘두른 칼에 베어도 나는 그냥 죽는 거고 남자가 휘두른 칼에 베어도 죽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격력이 대등해지기 때문에 검도의 괴물들은 전부 다 8단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에요. 괴물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그냥 다 예측해버려요. 40년, 50년 동안 수천 명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하고 몽둥이로 치고받고 한 분들이라서 예측력이 그러니까 60대, 70대, 80대 되면 근력이 떨어지고 반사신경도 떨어지니까 사실은 30대, 40대 검도사범들 못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가지고 놀아요. 타이슨 있죠. 마이크 타이슨. 복싱 그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그분 요번에 이제 50대인가 50대 후반인가 이런데 이분 같은 이제 그 같은 나이에 복싱 선수랑 같이 시합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치 안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도 어느 정도 근력과 스피드에 반사신경에 의존하는 무술이 그 스포츠니까 현대 스포츠니까. 근데 무기술은 일단은 달라져요. 무기술은 일단은 공격력이 대등해지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 불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키가 작으면 그만큼 빠르고 재빠르고 이 키 큰 사람이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맨손 무술에서는 키가 작고 체중이 적게 나가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남자끼리도 체급을 막 나누잖아요. 불리하니까 경량급들이. 근데 검도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검도에서는 기술 숙련도만 우위에 쓴다면 이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도 키가 크고 이제 체력이 좋은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칼리도 마찬가지예요. 칼리도 나이프나 이제 라탄 스틱을 활용하니까. 그죠? 그래서 무기술에서는 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이길 수 있는 여지가 확 커져요. 확.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 조폭 훈련소에서 저런 종합격투기 형태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몽둥이나 나이프나 이런 이제 칼리 이제 수련하는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짓수나 유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파는 형태의 이제 훈련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서 여성분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남성분들을 이겨 나간다면 논리적 개연성이 어느 정도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맨손 종합격투기식의 그것도 타격 위주로만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황당해서 일단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해 버리니까 논리적 개연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경찰로 위장되기 전에 나이프를 혼자서 하는 걸
보는데 저는 전에 보니까 이게 그 깡레이던가 그 707 특임대 나오신 그 분 있잖아요. 그분이 혼자서 시연하는 거랑 유사하게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크라브마가에서 나이프 크라브마가는 상황대처 훈련이니까 일종의 나이프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라브마가 지도자분들이 칼리 수련도 같이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분석을 떠나서 저렇게 혼자서 시연할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칼리는 한 발, 나머지 한 발, 일단 그런 얘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빼고, 일단은 나이프를 혼자서 막 휘두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경찰 되기 직전에, 혼자 수련할 때. 초보자 수준이에요, 초보자. 한 달도 안 된 초보자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무기술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닌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도구의 스피드와 파괴력과 그 활용 범위를 극대화시키려면 내 몸이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여성분이 어떻게 하냐면 어깨가 원래 어깨가 좀 올라가는 어깨인데도 이렇게 바짝 힘을 주고는 막 이래요. 나이프로 힘을 줘가지고 몸이 이완도 안 돼 있어. 최소한의 이완도. 나이프는 무기술은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짝만 꺼여도 그냥 베어요. 부드럽게 그냥 살짝 베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부드럽게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 살짝 그냥 베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근데 온몸에 힘을 주고 보면은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특수부대원들도 지금 현대 특수부대원들은 총기 전문가지 도검류나 맨손 무술 전문가가 아니랬잖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특수부대 나온 분들의 얘기예요. 그 교육 시간이 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뭐 크라브마가 도입하고 뭐 칼리를 따로 수련하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그래도 다 총기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프 시연하는 거 보면 온몸에 힘을 주고 막 빠르게는 하려고 하는데 몸은 경직돼 있고 막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눈에 솔직히.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이프는 날 붙이는 그냥 살짝만 싹 빼도 우리 피부는 그냥 경동맥 잘려요, 그냥. 예. 그리고 훨씬 더 파괴력이 극대화돼요.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억지로 봤어요. 억지로. 지금 막 그거를 분석해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억지로 봤고 나머지 회차도 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 다음에 그까지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스토리의 개연성도 제가 좀 너무 좀 황당한 게 여성분들 18 지금 고등학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다 갖춰진 상태예요. 근데 그 갖춰진 상태에서 더군다나 아버지가 이제 그 이제 뭐지 형상 수배자고 1급 형상 수배자인가 이래서 그래서 경찰도 계속 그 여고생을 감시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성형도 안 하고 그냥 신분만 딱 세탁해가지고 경찰 시험 응시해서 합격한다고요? 그것도 자기 지금 거기 소재 있는 다른 지역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소재 있는 그쪽에서 그 말도 안 돼요. 그건.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이름이 다르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마약수 이 내용까지 들어가면 이제 스토리가 이제 공개가 되는 거니까 내용은 안 들어가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차라리 한 12살, 11살 때 이제 마약 조직에 거둬져 가지고 그때 신분 세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얼굴 모습이 성인과 어릴 때가 달라진 형태라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이면 얼굴 형태가 다 잡힌 상태인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신분만 위조해가지고 경찰로 들어가진다?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내나 같은 지역에 이제 그 같은 업무 쪽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 전에 감시하던 경찰들이나 이 그 관계자들이 모른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진짜로. 그것도 자기가 또 마약 수사팀에 들어가려고 하더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스토리나 이런 뭐 영상미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스토리도 솔직히 좀 저는 아까 그 부분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논리적 개연성이 너무 부족해서 그 특히나 액션씬이 제가 어느 정도는 저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무기술 전문가나 무술가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스파링 위주로 제대로 수련한 분들은 영상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총기 전문가들이 보면 총기 씬이 황당하듯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양보할 거 양보해서 그래도 이제 일반인 눈에 좀 화려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걸 이해하지만 논리적 개연성이 없다면 그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제 막 졸면서 억지로 봤어요. 억지로 이것까지 중간은 보다 말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 혹시나 다른 영화나 드라마 리뷰 이렇게 원하시는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지금 이게 편집 기술은 둘째치고 시간이 없어서 그 이제 그 장면을 넣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다음에 제가 본업 쪽에 이제 좀 회사가 커져서 촬영 감독을 채용을 하면 그때 요것도 그런 식으로 편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뭐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냥 말로만 하니까 보신 분들이 보시면 제가 리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